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잘알 노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저에게 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친구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뭐 결혼식이나 혹은 그 친구들 부모님의 무슨 상이 있어서 갔을 때 뭐 쓰는 거 봉투에 쓰는 거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다 있잖아. 그랬더니 쪽팔리게 말이지, 인쇄된 거 거기 하려니 좀 쪽팔려서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좀 써야지. 그럼 한글로 축하합니다, 그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래도 좀 폼나게,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오랜만에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그러면 이제 이 결혼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보통 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의미도 알고 본인이 또 쓰면 잘 썼건 못 썼건 그게 정성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축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것은 원래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아시죠? 여기 이 동사로 보일 시자인데 명사로 하면 기자가 돼요. 기라 하면 뭐냐면 땅귀신 기라 그러는데 그 사실은 꼭 땅귀신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신, 땅의 신 모든 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신이잖아요. 땅귀신만 뜻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이런 모양으로 된, 원래는 큰 돌로 된 제단을 뜻해요. 그 제단에다가 이제 소나 양이나 돼지를 뭐 한 마리씩 하겠죠. 이게 잡아서. 그런데 이 신은 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소를 반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제물로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이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요건 제물이고 요거는 제탁 혹은 이 어떤 그거죠. 건조물, 물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 자국, 이렇게 해서 하여튼 큰 제사를 지내는 모양인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신과 관계된 글자가 되죠. 피를 안 닦고. 신이 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신은 특히 큰 신일수록 삶은 걸 싫어해요. 사람이나 삶은 걸 먹지, 신은 요리하는 걸 먹지 않고 생식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갓대 산 위에 올라가서 희생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신이 됐다 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얘기 기독교에서도 있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우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형님 할 때 형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형은 뭔 뜻이냐면, 원래는 위에 더듬이 있어야 되죠. 더듬이, 이렇게. 더듬이 있는 거, 그거는 딴 글자예요. 이건 저렇게 무식해서, 직업이 뭐예요? 요건 태자인데, 깊을 태자예요. 예. 설명 나온 김에 말씀드려요. 요 밑에 거는 사람이고, 그렇죠? 요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입이고, 이건 뭐냐면 입가에 입가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입이 찢어서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 웃는 장면이 이게 태자예요. 기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마음에 기쁘면 여기 마음심을 넣으면 이게 기쁠 열, 요 글자 아시죠? 요렇게 하면 기쁠 열, 휘열 할 때 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뭐 형자인데, 형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 사람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저 위에 있는 신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말이죠. 태종 이방원 태종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뜨거운 데 나가서 하늘이시여 저희들에게 비를 내리소서,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보면 나와요. 그리고 비가 막 쫙 오고, 그 태종우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태종이 내리는 비, 그럼 뭐 매달 음력 매달 며칠 날 내리는 비를 태종호라는 그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내려주셔서 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말로 큰 소리로. 그래서 이게 여기 신에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뭐냐, 축이라는 건 빌다는 뜻이에요. 빌다, 빌축자. 그리고 여기 축 결혼 그러면 결혼을 해서 신의 복을 받고 오복을 누리면서 잘 되기를 빈다 하는 그러한 이 기원, 자기 희망, 소원을 담은 글자가 바로 축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할 가자를 하고 돈을 의미하는 패자를 넣으면 여기에 무슨 글자지요? 진. 진? 아,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부배진. 법의 진자는 이게 법의 진자인데. 정말 난 돌겠어요. 저 직업이 뭘까요? 궁금해요. 이거는 이 진짜가 저 또 통박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여기 가짜라고 해서 발음을 한번 짚어봤거나 네. 통박을 고쳐봤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자예요. 하자. 축하하다 할 타자. 하 해보세요. 축하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축자 요런 하자잖아요. 가하다는 게 더하다, 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축하 그러면 여기 마음으로 빌고 요거는 돈까지 주면서 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축하고 돈을 안 주고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 그냥 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축한다. 돈을 주고 하면 축하한다 이러고. 응? 그럼 돈을 안 내면 축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그래서 슬쩍 나 너 축한다 그러면 축하한다는 말인지 그냥 축한다는 말인지 그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축한다에 이렇게 네. 그렇게 하자 액센트를 넣으면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축하한다 해놓고 돈 안 주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축이라는 것이 축도 되고 축하도 되고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비는 일을 누가 했냐면 항상 그 집안에서 맏아들이 해요, 되게. 그래서 여기 형이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맞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밑에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들을 중시하고 딸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 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딸은 제외예요. 알겠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괜찮지. 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자는 여기 결자에 보면 실자가 있죠. 실사자죠. 예. 예. 원래 이건 발음이 멱자인데 실로 묶다. 그렇죠. 실로 묶다. 이 묶을 결자예요. 예. 근데 옆에는 요 길자 있죠.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뭐지? 그러면? 길흉. 잘 아시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냥. 야, 대단하신데.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저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흉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흉, 이거 딱 틀어놓으면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흉. 그런데 요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된 이게 입구자가 아니고 그릇이에요. 이렇게 된 그릇이죠. 그런데 여기에 뭘 담아놨냐면 이런 걸 담아놨어요. 앞에 있는 그 화살표가 아니고 여기 뭐냐면 촉자가 아니고 18살 넘었죠? 요거 금 넘었죠? 아니, 이 영상은 어린이들도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19금은 빼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 뭐냐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찌지. 네. 조금 크면 찌지라 그러지 않고 요거를 뭐 다른 이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나쁘게 말하면 한 글자로 줄어들기도 하고 네. 뭐 같은 놈아 하고 예. 그거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로 쓰면 이게 뭐냐면 남근이라 그래서 남자의 뿌리 그래서 남근이라 그래서 이게 남근인데 그걸 잘라서 토기에 넣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여기 그릇에 넣어 제사 지낼 때 제탁에 얼려놓고 비는 거예요. 요런 애들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만들라라고? 요런 애들 많이 나오게 이왕이면 딸도 필요하지만 신께서 우리를 조상께서 도와서 요런 걸 가진 애들을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길이에요, 길. 그래서 여기에 뭐 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끈으로 묶다는 말인데 묶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되게 결이에요. 결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잘 아시네. 혼. 요게 뭐냐면 요게 해. 선. 이 빛나는 해. 여기 날 일자잖아요. 날자. 요 위에 있는 게 뭐냐? 여기 뭐냐면 여기 원래는 여기 사람 인자예요. 요렇게 해도 사람 밑으로 해가 떨어졌다. 근데 여기 뒤에 변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 요런 식으로. 응? 네. 요건 뭐냐면 저자. 어떻게 아셨지? 한자라를 찍다 보니까. 그럼 여기 사람 인자를 더 붙이면 요건 뭘까요? 그건 몰라요. 이것도 저자예요. 이거 또한 저자예요. 응? 네. 알았죠? 그리고 이거 요렇게 해도 저자고 요 저자인데 하여튼 요거 떨어뜨린 사람 인자 요렇게 하면 해가 사람보다도 밑으로 내려갔다. 이게 언제가요? 바로 저녁 때. 아직 밤은 캄캄할 때고 저녁 때는 해가 금방 꼴깍해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그때 보면 해가 누른 해가 막 옆에 서산에 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황혼이라 그래요. 누른 해가 탁 산 밑으로. 황혼, 이혼. 이혼의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이렇게 떨어질 리자. 여기 떨어질 리자. 결이랑 반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결합 분리. 야, 정말 많이 아시네. 리자, 리혼 그러면 이제 똑같죠. 혼자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여자를 붙여요. 왜 여자를 붙이느냐? 원래는 요것만 가지고도 혼인이나 막 저녁 때 하는 옛날에 혼인은 저녁 때 해요. 아침 저녁에 점심 때 하지 않고 저녁 때 하는데 요게 왜 요걸 여자를 붙였냐면 여자 집에 가서 하는 거거든. 혼인은 원래 여자 집에 가서 하던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신랑이 여자 집에 가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전체에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동양에서는 저녁 때 여자 집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혼자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면 결혼이라는 뜻이었는데 옆에다가 여자 집에서 한다는 의미를 붙여가 더 확실하게 이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렇게 혼은. 왜 그러냐면 요걸 빼버리면 요건 뭐냐면 저녁 때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거든. 요걸 집어넣어보면 바로 저녁 때 하는 행사, 결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결혼 이렇게 사실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미 봉투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빈 봉투 낼 수는 없잖아요. 예. 이름만 쓰고 빈 봉투 이렇게 하면 빈 봉투를 내도 돼. 예. 왜? 하를 안 써서. 하자를 안 썼기 때문에 하자를 생략되기 때문에 뒤에 너 왜 이럴 수 있나 하면 이게 이 뜻이 원래 마음으로만 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변명이 되죠. 그래 이게 축결혼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을걸? 그 다음에 뭐 축결혼 다음에 화혼. 요건 했으니까 요 글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네. 이 화자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 아니야 막 이렇게 나무 같은데 뭘까요? 나무 같은데 나무요. 요건 뭘까요? 새. 아니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자, 꽃. 꽃이 막 핀 나무예요. 나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걸 새랑은 내가 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새를 쓰면 새 추자를 이렇게 쓰면 여기 추자면 이 집자가 되잖아요. 집자. 그게 모일 집 그게 아니고 네네. 요건 꽃이면 이게 글자로 변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더 어떻게 변하냐면 그 다음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꽃화자예요. 응? 꽃 화자는 그렇게 안 복잡한. 우리 언니가 아는 화자는 네. 요거죠, 요거. 예.
요거는 뭐냐면 요 글자가 좀 보기 쓰기 어렵다고 해서 요걸 간 약자로 쓴 거예요. 약자로. 예. 응? 약자로 이 글자가 생긴 지 한 2000년쯤 뒤에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한 지금 한 2000년 전에 요렇게 요런 진나라라는 사마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나온 거 요거 가나 약자예요. 예. 그 요 위에 요것만 달고 요 중간에 이래 쓰는 게 복잡하다고 예. 요렇게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네. 할 때 그래서 하는 꽃화자라는 거죠. 그렇죠. 참 그래서 빛난다는 뜻도 되고 빛나는 결혼도 되고 꽃같이 아름다운 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이 혼인을 하는 이 화혼을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그러면 슬픈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픈 걸로 슬픈데 뭐가 또 슬픈 일이 있을까? 슬픈 거는 이 조문을 할 때는 이 부위 V. 이때는 아까는 그 화혼 축 결혼했을 때는 그 이 하자를 안 쓰면 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거를 쓰면 돈 안 넣어도 안 돼. 왜냐하면 조개 패자가 벌써 야 안에 진짜 한자 한문 많이 아는 분이구나 이제 보니까 응? 우리 이웃집 이웃집 저 친구인데 정말 많이 아시네. 여기에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쓰면 조개를 옛날 갑골 문자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하여튼 뭐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조개인데 그냥 뭐 강가에서 뭐 뜯어 열어 가지고 막 먹는 그런 조개가 아니고 예. 이거는 따뜻한 좀 크지도 않아. 손가락 요만한데 손가락 마디 한만한데 이게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바스라지지 않고 남은 게 많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봐서 바스라지지 않고 오래되면 바스라지잖아요. 이것도 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도 중국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 패전 돈으로 쓰던 거. 요 목에 걸기도 하고 귀한 물건이었죠. 그런데 요거를 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발음 기호라기도 하는데 뭐냐 요 부자가 잘 보세요. 요 자세히 보면 이런 데가 요게 뭐 같아요? 밭. 밭전자 정말 잘 아네. 기본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구먼. 그럼 요 위에는 요거 뭐냐면 요거 뭐 같아요? 나무. 나무보다 적은 거. 싹, 그렇지. 싹이 나는 이 밭에서 지금 뭘 뿌려가 싹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 여기 글자가 뒤에 변해가지고 묘자가 돼요. 묘. 그렇죠? 고양이 묘. 고양이 묘. 근데, 고양이 생각나는데. 고양이 묘자가 저거예요? 아니, 고양이 묘자는 여기다 요걸 달면 되는데. 맞다. 요걸 달면 되는데, 여기 발음이 뭐냐, 마오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가수 이름 뭐죠? 이효리. 효리가 자기 그 별명을 마오라고 했다가, 응? 응? 인스타그램을 닫았어요. 그거 왜 닫았나?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것도 발음이 마오거든? 예. 응?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모택동을 의미해, 모택동. 예. 그 중국의 국부인 모택동을 네가 어떻게 가수가 감히 우리 이 국부인 모택동을 감히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효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 금만 여기 이효리 얼굴이라면 여기 금만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 고양이 같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요거를 얘기했는데 마오를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오해를 했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실수했네. 미안해요, 효리 씨.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효리는 사람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변명을 안 하고, 응? 또 이런 말 하면 또 거짓말로 지어냈다 그럴까봐 변명을 안 하고 탁 물러나. 그 참 사람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여기 뒤에 뭐냐면, 보자가 되는데, 보자. 여기에 뭐냐면, 사나이 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포자예요. 재물포. 재물포. 재물포 할 때 삼수변을 이렇게 붙여야 되고, 요렇게 하면, 여기 원래 포자인데, 뒤에 사람들이 이걸 보자라고 부르면서, 흥보놀부 하면서 사나이라는 뜻으로 써버렸어요. 흥부놀부요? 예, 흥부놀부가 원래 흥보놀부.
그 사나이라는 뜻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다시 여기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이 밭이 이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에 자세히 보면 여러 점이 여러 있지만 이 밭의 경계 이래 가지고 이걸 포자라고 이 밭 포자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보면 밑에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건 밭이고 여기 있는 거는 풀과 나무이고 여기 요 밑에 있는 것은 마디촌이 아니고요. 요렇게 여기 뭐냐면 여기 요렇게 잘 아시네. 여기에 발음은 오른손 우자인데 여기 손이란 말 손수랑 마찬가지예요.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밭에서 이 풀과 이 나무를 재배한다, 심는다. 여기 바로 요 옆에 있는 게 부자예요. 부자. 여기에 발음을 넣고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 물건이나 돈을 준다. 물건이나 돈을 준다. 줄부예요? 줄 부자예요. 근데 돈을 줘야 돼. 응?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돈 안 넣으면 그건 큰 실례지. 그래서 부자에다가 의자는 요거 뭐냐? 요 의자 알죠? 의자는 정의를 이 양양자잖아요. 그렇죠? 양양자가 요 밑에 있는 이게 뭐냐면 아자가 뭐냐면 이게 나아자인데 이게 나아자가 아니고 사실 말은 이렇게 생긴 뭐 좀 복잡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무기 긴 창 막 찍어도 되고 끌고도 되고 말이죠. 돌려도 되는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이게 이런 모양으로 변하는데 무기 아자예요. 무기 아자예요. 응? 그래 이걸 무기를 가지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 이게 떳떳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를 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건 양이죠. 희생양. 어디에 가나 이 스케이프고트라 그래요? 예, 스케이프. 스케이프고트.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어디서 이게 되면 안 돼. 그래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지내는 사람 이게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식. 이 결혼 의식 졸업식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식에 드는 돈도 의라 그래요. 돈이나 물품들도 의라고 붙였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부의 그러면 바로 여기 요 돈도 요 속에도 이미 돈이라는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안 된다. 그리고 결혼식 때보다도 부의 때 돈을 좀 더 내야 돼. 결혼식에 10,000원을 내면 부의 때는 20,000원을 왜? 기쁨은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슬픔은 같이 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그 사람만 본인만 즐거워도 되는 건데 그러나 슬픔은 나누는 게 좋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지혜예요. 또 조문 봉투에 쓰는 다른 글자가 또 있죠.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참 슬픈 좀 말하기 곤란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뭐 공부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공부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게 이 근자가 말이죠. 이게 우리 보통 여기서는 삼가 이 조의를 포함합니다. 삼가도 한자예요? 이게 삼가는 우리말이죠. 무슨 뜻이죠? 조심 이 신중한 마음으로 응? 좀 까불지 않고 좀 진중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삼가다. 응? 행동을 젊은 사람이 까불지 말고 행동을 좀 삼가야지. 그럼 좀 점잖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 옛날에는 젊은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점잖다는 게 젊지 아니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활동적이지 말고 좀 조용히 앉아 있는 거. 할아버지처럼.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피가 끓기 때문에 막 움직이잖아요. 애들이 그 1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응? 그거 마찬가지로 20대들이 막 피가 넘치는데 한 자리에 막 탁 석가모니처럼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 젊지 아니하다가 점잖다. 그걸 좋게 말하는. 요즘은 젊지 아니한 게 더 낫죠. 그렇죠? 예. 활동적이고. 예. 노인들도 활동적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자랄처럼. 한자랄. 근데 어쨌든 저게 왜 슬픈 글자인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 글자에 슬픔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네. 이게 뭐냐면
입 벌린 하늘로 향한 입이고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이 선이 있죠. 이게 뭐냐면 동양 서양에는 십자가인데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인데 동양에는 서양에는 십자가잖아요. 동양에는 그냥 통나무예요. 아, 응? 통나무요? 팔걸이가 없어요. 네. 서양에는 이렇게 여기 팔에 예수님도 그렇지만 여기 이게 찍잖아요. 네. 그런데 동양에는 그게 없고 이렇게 놓고 여기 사람을 말이지 이 사람 머리고 입이잖아요. 사람을 이 손을 이렇게 뒤로 묶어버려요. 묶어요. 예. 나무 뒤로. 예. 어? 그래 통나무를 묶어 여기다가. 그리고 이런 놓고 밑에다가 이게 뭐냐면 불을 태워주게 해요. 이 글자가 뭐냐 여기 이 글자로 변했어요. 응? 이걸 잘 모르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내 말은 중국에서도 최고의 이 학자들이 완전목이란 정설이 이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뭐 흙덩이니 뭐 헛소리 막 하는 전혀 아니고 이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문자학계에서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사람을 매달고 불을. 아니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 왕과 제후들이에요. 네. 이 왕과 제후들이 흉년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 비를 담당하는 무당에 따라 무당도 직종이 많았어요. 비를 담당하는 무당, 복을 비는 무당, 점을 치는 무당 많은데 비를 담당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태워주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아까 희생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네. 희생으로 바치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네. 응? 그래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 무당만 죽는 게 아니고 또 요런 사람이 죽었어요. 요런 사람이. 요 왕이라는 사람인데 요걸 절름발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 고전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 새가슴이죠. 새가슴. 옛날에 곱추란 말씀 안 되는데 척추 장애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앞가슴 장애자. 요거를 이 새가슴이라 그래요. 이게 이래가지고 숙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죽였다고요? 왜요? 맨날 그 하늘 신 앞에 굽히지 않고 헐.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이 기분 나쁘. 헐. 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죄로 억울한 죄로 이런 일을 당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이 말씀을 붙여가지고 이 일을 할 때 이게 국가적인 대사예요.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느냐 사느냐는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말 조심해서 한 일이에요. 이것이 희생당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안 하면 천벌이 내고 재앙이 내려서 이번에 뭡니까 코로나처럼 말이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 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근자가. 그 뒤에 삼간다는 원래 말을 삼간다는 뜻이지만 그 뒤에는 의미가 확대돼서 모든 행동까지도 삼가는 거를 근이라 그래요. 성실하고 근면 그러잖아요. 네. 그 근면 그러면 말 조심하고 그 행동으로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걸 근면하다는 거예요. 힘력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면. 그래서 이 근자는 그런 뜻이고 삼가라는 말이고 이런 슬픈 이 얘기를 쭉 내려가 남은 게 삼가. 조심한다는 이런 말이고 조라는 건 뭐냐면 여기 뭐 같아요? 여기 뭐 같은 요거 뭐 같습니까? 뱀. 아니 역시 여성이라서 그러구나. 남성들이 좋아하는 옛날에 남성들이 누구나 이걸 꼭 했어요. 여성들도 가끔 이걸 잘 만든 사람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 만든 사람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누구냐면 고주몽. 활. 또 한 사람 누구요? 태조 이성계. 이 두 분이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보다도 활을 더 잘 쏘는 분들이었어. 응? 당군 할아버지가 활 잘 썼다는 소문이 별로 없는데 고주몽하고 이제 태조 이성계는 이거를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에요. 이 활궁자잖아요. 활궁. 궁이라 그래요. 활궁. 근데 왜 중간에 금이가 있어요? 금? 어느 금? 활궁에서 그냥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니 조자에 활궁을 쓰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끈을 달아놓은 끈을.
이 끈이 이렇게 변했는데 뭐냐면, 달아야지 화를 쏘지. 왜 그러냐면, 이 화살도 귀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떨 때 활을 쏘다 보면 못 찾아, 화살을. 아, 관역을 하려고. 화살을 못 찾아. 아, 네네. 날아가 버려서.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있는 뭐 쏠 때는 가는 끈을 달아가지고 쏘면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머리 좋지, 머리. 네. 안 잃어버리잖아요. 끈을, 아주 가는 끈을 달아놓으면 찾아가면 살살 따라가 보면, 네. 되게 다시. 길어야겠다, 끈이. 뭐 한 50m 하면 되겠죠. 회수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그 화살인데, 여기에서 끈 달린 화살에서 결국은 이게 이런 화살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화살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네. 그 아픈 데다가 아프다는 것이 뒤에 아프면 사람들이 가서 그 아픈 사람한테 뭘 해야 됩니까? 위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 위로. 동문안. 문안. 의미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조라는 것은 위문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삼가 위로합니다. 그래서 근조. 근데 요즘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입구자로 쓰고 수건 것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이거는 속자예요, 속자. 응? 근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 글자로 이 글자 안 쓰고 이 글자를 통일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 이걸 쓰죠. 예. 우리 의미. 이러되면 그 입하고 수건하고 뭐 입으로 수건을 닦는단 말이냐? 응? 그럼 차라리 이건 차라리 요즘 말로 하면 마스크가 잘 들어갔겠네. 응? 입에다가 수건 달았으니까. 마스크 조라고 해야 되겠네.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근조 부의 이런 글자를 이제 누가 친구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는 거기 여기 써가지고 본인 이름 직접 써야 돼요. 쓰는 게. 이름은 봉투 뒤에다 쓰죠. 그렇죠. 이걸 앞에 쓰고 이게 앞에 이걸 쓰고 이 뒤에 여기다가 뭐 박명자 이렇게 조그만하게 쓰면 되겠죠. 뒤에다가. 예. 알겠죠? 그럼 오늘 한 게 뭐죠? 뭐 했습니까? 오늘은 축결혼. 축결혼, 축화혼, 그 다음에 부의 근조. 오늘 여러 개 글자 여러 개 했네요. 네. 그거 자주 익히고 해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정성을 들여서 써서 주면 그건 참 더 이 친구의 기쁨이나 슬픔을 더 깊게 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누구 결혼식에는 참 빠져도 괜찮아요. 바쁘면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 부모가 돌아가시다든지 이 조문을 할 때는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오래 남아요. 그렇습니다. 이 생활의 지혜예요. 예. 아시겠죠? 돈도 2배로 내고. 그래. 요거 할 때는 돈도 조금 더 넣어서. 네. 그렇게.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